국내 전기차의 환경부 공식 주행거리와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아이오닉5 4륜구동 정보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주행거리와 연비는 최근 아이오닉5 가격표가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보조금에 대해서는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2월 런칭 때부터 현대자동차는 물론이고 그 어떤 언론에서도 보조금 100%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주행거리를 보면 이륜구동 대비 프레스티지는 상온 35km, 저온 10km 감소가 있었고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상온 33km, 저온 5km 감소가 있었습니다. 상온 30km대 감소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이지만 저온 주행거리 감소는 꽤나 방어가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격대에 4륜구동을 기본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의 업데이트 버전인 HPL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온 주행거리는 각각 158km, 138km 적은 수치이며 저온 주행거리는 두 모델 모두 대략 100km 적은 수치입니다. 5천만원 후반대의 비슷한 가격과 롱레인지라는 동일한 모델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확연한 주행거리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럼 아이오닉5 4륜구동이 국내 전기차 중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발표한 국고 보조금 지원액의 기준이 되는 가중연비와 가중거리를 비교해보면 됩니다. 전기차의 경우 히트펌프의 적용 여부에 따라 연비와 주행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므로 국내 전기차 리스트 중 아이오닉5 4륜구동을 포함한 히트펌프 적용 모델 10가지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교 차량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코나 일렉트릭, 니로 EV입니다. 우선 가중거리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보면 아이오닉5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6위를 차지했고 프레스티지의 경우 9위입니다. 특히 프레스티지의 경우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보다 가중거리가 짧은 것은 개인적으로 꽤나 충격적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가중거리의 경우 배터리 용량에 많이 좌지우지되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1kWh당 효율을 나타내는 가중연비를 따져보면 되는데요. 히트펌프가 적용된 10개의 차종 중 아이오닉5 4륜구동 두 모델은 최하위인 9위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공인연비가 5를 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가중연비로 환산해서 비교를 해보니 정말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특히 4륜구동 프레스티지의 경우 히트펌프가 적용되지 않은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가중연비인 4.5위보다 0.15밖에 높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율이 전기차 보조금에 영향을 줬다는 것인데요. 아이오닉5 롱레인지 4륜구동 프레스티지는 최대 800만원보다 27만원 줄어든 773만원,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은 15만원 줄어든 78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아이오닉5가 보조금 100%를 못 받을지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인데요. 금액으로만 봐서는 각각 27만원과 15만원 수준이지만 문제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부터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면 지자체 보조금 역시 비례해서 줄어든다는 것이죠. 서울시 최대 1200만원 기준으로 4륜구동 익스클루시브는 10만 5천원이 더 줄어든 총 22만 5천원이 차감되었고 4륜구동 프레스티지는 19만 5천원이 더 줄어들어 총 46만 5천원이 차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천만원에 육박하는 차 가격에 비해 적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차감된 금액을 충전으로 환산한다면 크게 와닿을 수 있는데요. 환경부 급속충전 가격인 255.7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익스클루시브의 22만 5천원의 경우 대략 880kWh를 충전할 수 있고 이를 공인연비로 환산해보면 대략 4,000km 이상을 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46만 5천원이 차감된 프레스티지의 경우 익스클루시브의 2배 수준인 8,181km를 갈 수 있는 금액인데요. 한 달에 대략 2,000km를 주행한다고 계산해도 각 2달, 4달 동안의 충전비가 날아간 셈입니다. 자, 그럼 800만원을 모두 받은 이륜구동 모델 대비 왜 보조금이 줄어들었는지 각 항목별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경우 현재 롱레인지 모델만 출시되었지만 향후 스탠다드 모델도 출시가 될 예정이며 같은 옵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가 비쌀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우선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비 보조금, 주행거리 보조금, 이행 보조금, 에너지 효율 보조금 등 총 4가지 항목을 기준치 이상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먼저 현대자동차의 경우 이행 보조금 기준에 만족하기 때문에 50만 원은 100% 확보가 됩니다. 상온 주행거리 대비 저온 주행거리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에너지 효율 보조금은 300km 이상 주행거리를 가진 전기차의 경우 80%를 넘길 시 최고액 5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프레스테지의 경우 92.97%,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87.17%로 두 모델 모두 무난히 50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최대 2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주행거리 보조금 역시 공식의 가중주행거리를 대입했을 때 1이 넘으면 280만 원이 확보가 되는데요. 각 1.037과 1.065로 1 이상이므로 주행거리 보조금도 무난히 최대 금액인 2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서 모두 최대 보조금을 받았으니 나머지 한 가지 항목에서 보조금이 삭감됐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연비 보조금입니다. 연비 보조금은 가중연비를 평균 가중연비로 나눴을 때 1이 넘으면 최대 보조금 4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출시된 전기차들의 평균 가중연비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800만 원을 받은 차량 중 가중연비가 가장 낮은 니로 EV 히트펌프 모델을 평균 가중연비로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두 모델 모두 1이 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향후 출시될 모델도 가중연비가 최소 5를 넘지 않으면 연비 보조금에서 금액이 삭감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이오닉5의 경우 빌트인 캠으로 인해 매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빌트인 캠의 경우 모든 모델의 공통 선택 품목, 즉 옵션이기 때문에 넣는 분도 있고 안 넣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해드리면 우선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경우 총 5가지 모델을 인증받았습니다. 이는 가격표에 있는 5가지 종류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인증 부분에서 빌트인 캠이 미적용된 19인치 익스클루시브의 차량 형식을 보면 나머지 4가지 모델과 달리 끝자리에 D라는 형식이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D라는 것이 포함된 형식은 모두 빌트인 캠을 장착하고 인증받은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빌트인 캠 미적용이라고 명확하게 구분된 이륜구동 익스클루시브를 제외한 나머지 모델은 빌트인 캠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표기된 금액만큼 보조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보조금의 경우 연비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륜구동으로 봤을 때 빌트인 캠이 복합 연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아이오닉5 4륜구동이 보조금 100% 받지를 못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그 원인 제공은 현대자동차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월 23일 아이오닉5 런칭 시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에는 서울시 기준 구매 보조금 1,200만 원을 반영할 경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륜구동의 경우 1,200만 원이 맞지만 4륜구동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과연 현대자동차가 이를 몰랐을까라고 의심해보면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롱레인지 후륜구동 모델을 기준으로 나와 있지만 국내 인증 방식으로 당사 연구소에서 측정했다는 걸 알 수 있고 하단에 롱레인지 4륜구동 모델의 제로백 수치를 표기해 놓은 것으로 보아 4륜구동 모델의 최대 주행거리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수치가 보조금 100%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저희 추측이고 정확한 진실은 현대자동차만 알고 있겠죠. 진실 여부를 떠나서 공식 보도자료를 포함해서 그 어떤 아이오닉5 관련 언론 보도에서도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해왔는데 이런 결과값이 나와서 배신감을 느끼실 분들이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연비와 보조금이 공개되지 않은 스탠다드 레인지의 경우 같은 옵션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4륜구동 모델은 롱레인지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100%를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이 향후 아이오닉5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을 통해 아이오닉5 스탠다드 레인지의 인증은 이미 4월 6일에 끝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탠다드 레인지 연비 및 상온 저온 주행거리 결과값을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